정오 종합뉴스. (12월 18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신규 당원이 온라인 입당 시작 이틀 만에 4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김성곤 의원을 임명하는 등 본격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를 보이콧한 여당 추천위원 2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천황 탄생일이라고 적힌 내년도 달력을 배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신규 당원이 온라인 입당 시작 이틀 만에 4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4만 4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온라인 입당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수립한 기록입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확대 간부 회의에서 탈당의 힘보다 입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온 국민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됐다고 반색했습니다. 전날 안철수 의원의 뒤를 따라 당원 2,000명이 탈당했으나 그보다 20여 배 많은 당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역구 전략공천 20%를 맡을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최근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곤 의원을 임명하는 등 본격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표는 또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에 백재현 의원을, 예비후보자 이의신청 처리위원장에는 인재근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또 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재천 전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이목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법원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또 다스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또 전 지국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월호 침몰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긴밀한 남녀관계에 대한 소문이라도 언론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를 보이콧한 5명의 여당 추천 세월호 특별조사위 위원 가운데 2명이 세월호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15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뉴스타파에 따르면 여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원증 황전원 위원과 석동현 위원이 지난 15일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황전원 위원의 경우 이날 경남 김해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석동현 위원은 이날 부산 사하구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어젯밤 만찬 회동을 열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국회의장 공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경제 법안들의 경우 쟁점 부분을 해결해 가도록 서로 교감하고 있다고 밝혔고 선거구 획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일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일요일인 오는 20일 오후 3시 다시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측근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법률 자문을 받은 모든 곳에서 이 경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왔다며 쟁점 법안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의 계속되는 직권상정 압박에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사태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하고 그거 말 안 듣는다고 해임 결의안 내겠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밖에 안 된다며 이건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새누리당을 질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긴급재정 명령으로 협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와 삼권분립 훼손을 넘어 유신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신독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확대간부 회의에서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는데도 야당 탓, 국회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같은 당 출신의 국회의장마저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탈락자나 자기 생존을 위해 오는 인사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의 비전과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널리 모으되 참신한 사람들의 주도권이 관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안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독단을 저지하는 통합적 국민저항 체제를 제안했다며 이에 크게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 의원을 포함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현역 의원 6명을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든 자연스럽게 모여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광주를 찾은 안철수 의원이 대선이 아닌 총선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을 만나 지금은 대선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라며 총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탈당 배경을 밝힌 뒤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연결사에서 국회는 여당의 국회도 야당의 국회도 아닌 국민의 국회다. 국회의원은 나라와 국민부터 생각하라던 이 전 의장의 호통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사당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던 이 전 의장의 의회 민주주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면서 상생과 화합, 통일의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연결식이 국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거행된 연결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마련됩니다. 1963년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등원해 8선 의원을 지내고 14대 후반기와 16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고인은 지난 14일 8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만들어 캠핑장과 휴양림 자리를 선점한 뒤 돈을 받고 판매한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안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자신이 만든 자동 예약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캠핑장과 휴양림 자리 728개를 예약하고 이를 되팔아 약 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에는 자신의 명의로 예약해 팔던 안 씨는 나중에는 구매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들 명의로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천황 탄생일이라고 적힌 내년도 달력을 배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군수 카톨릭 프레스 발행인 겸 편집인은 페이스북에 12월 23일을 일장기와 함께 천황 탄생일이라고 적시한 달력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유대인 달력에 히틀러 생일을 써넣은 격이라며 다문화 달력이라 해도 5월 13일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 생일과 이것 두 개만 달력에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일본 왕을 부르는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 천황이 아니라 일왕입니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경상남도 담당 부서는 달력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메일 서비스 접속이 5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컴퓨터로 네이버 메일 서비스를 들어가면 오류 메시지와 함께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측은 보안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실수로 인증서를 파기해 발생한 문제라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접속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도 메일 수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그룹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위한 증거 자료와 재판 쟁점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전 의원 대신 변호인만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협력사의 일감을 몰아받아 26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테러 관련 자금 모금과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사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유엔이 과거 채택한 알카에다 제재 결의안의 대상을 IS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재무장관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은 IS와 관련한 테러 자금의 모금과 거래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중국에 또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주말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은 우리나라로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면서 중국 스모그의 일부가 오늘 밤부터 주말 사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주말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고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영하 2.8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